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노력,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노력이 방법이 되고 노력이 희망이 되어 그 노력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향합니다. 공부의 습관을 만드는 성적 향상 프로젝트 용인 종로학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종로학원 김갑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학년도 정시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성적 분포 분석을 바탕으로 교차 지원의 원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 통합수능 이후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로학원 설명회 설문조사를 토대로 올해 2023 정시 교차 지원에 대한 이과 수험생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수능 성적 표준 점수를 비교해서 점수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고,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수능 성적 추정 인원 분포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통해 문과 침공의 원인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2021학년도 그리고 2022학년도 대학별 입시 결과를 비교하면서 교차 지원 현상의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인문계열 모집 단위 교차 지원 비율을 순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도 역시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인문계열 모집 단위 교차 지원 비율 순위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체크포인트에서는 2023 정시 교차 지원 종로학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험생들의 경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 및 재수 상담은 용인종로학원 입시연구실 혹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1 수능 표준점수와 2022 수능 표준점수를 비교 분석하면서 교차 지원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 수능은 통합형 수능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 수능은 형식적으로는 인문계와 자연계열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 통합수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자연계열에서 수학과 탐구의 특정 선택 과목을 필수로 지정했습니다.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대학들은 수학이나 과탐 영역에서 반드시 기초 소양이 있어야 대학 수학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렇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실질적으로는 계열이 나누어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과목을 말씀드리면 2022 수능에서 수학은 미적분 혹은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열인 셈입니다. 2021 수능에서 자연계에 해당하는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과 같은 자격을 가지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이 과목 지정으로 2022 수능이 현실적으로는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 수능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2022학년도 통합형 수능으로 수학의 모집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은 인문계는 나형 모집단, 자연계는 가형 모집단이 구별된 상태에서 원점수를 표준점수화시키고 그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나형 수학 등급을 산출하고 가형 수학 등급을 산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 표준점수화 과정이 별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 통합수능에서 수학은 가형과 나형 구별이 없이 모집단 통합을 해서 표준점수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통 영역, 즉 수학 1과 수학 2가 있고
수학 선택 과목에서 미적, 기하, 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선택 과목별 공통 영역 평균 값을 활용한 표준 점수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연히 어려운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미적분이 그런 과목이고 주로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2학년 때 수강하는 수학 1의 성적 분포에서 자연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1과 그래프 2를 통해 2021 수능과 2022 수능의 계열별 표준점수 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이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1 수능에서는 국수탐 표준점수 합 330 이상의 인원 중 국나사, 즉 국어, 수학, 나영,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의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보이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2 수능에서는 국수탐 표준점수 합 330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 중 국어, 미적 또는 기하 선택을 하면서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표준점수 330점 지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2021 수능에서는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고득점 인원수가 많았고 반면에 2022 수능에서는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고득점자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프 1에서 보이는 것처럼 2021 수능에서는 국나사, 즉 국어, 수학, 나영, 사탐을 선택한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의 고득점자 인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어, 수리, 가형, 과탐을 선택하지 않으면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1 수능에서는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은 대학이라면 인문계열의 입결이 더 높았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 수능에서는 이런 현상이 역전되었습니다. 자연계열 희망자인 국어, 미적 또는 기하 선택을 하면서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고득점자 인원이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국어, 미적 또는 기하 선택, 과탐 선택자의 경우 대학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넘어가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기 때문에 자연계열 희망자가 더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능 시험 시스템의 변화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2학년도 수능 성적 추정 인원 분포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합형 수능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2021 수능과 2022 수능의 표본을 가지고 분석한 추정 인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그래프 1과 그래프 2에서 보았듯이 2022 수능에는 국어, 미적 또는 기하 선택, 과탐 선택 학생이 강세였습니다. 물론 2021 수능의 경우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 산출 기준이 달랐지만 최고 표점이 같았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 합 300가지의 추정 인원을 분포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좌측에 있는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 표준 점수 합의 인원부터 시작해서 평균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 합 300가지의 누적 인원 분포표를 만들고 인원 차이는 국과 과형, 즉 자연계열의 누적 인원에서 국나사형, 인문계열의 누적 인원을 뺀 값입니다. 좌측 도표 상단에 2021 수능 표점 합 점수대별 국과 과 국나사 누적 추정 인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 합 390 이상 인원은 국과 과 자연계열이 많습니다. 그리고 383 이하부터는 국나사, 즉 인문계열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차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격차가 줄어드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즉
표준 점수 합 383점 이하에서는 모든 표준 점수 합 급간에서 국나사, 즉 인문계열의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 합 383점대 이하의 구간에서는 모든 점수대에서 국나사, 즉 인문계열 선택자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에서는 국나사, 즉 인문계열 선택자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021 정시 모집까지는 중위권 이하의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 과학, 과탐을 필수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산점 제도가 있었으나 서울, 경기 하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 등은 수나형을 선택한 인문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좌측 도표에 나오는 2021학년도 수능까지의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측에 있는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수능 표준점수 합 점수대별 국미기과는 자연계열입니다. 국화사는 국수탐, 주로 인문계열이죠. 누적 추정 인원을 보면 최상위권부터 시작하여 표준점수 합 300에 해당하는 모든 구간에서 국미기과, 즉 자연계열 선택자가 많습니다. 실제 국미기과 선택자와 국학사 선택자의 비율이 약 4.5대 5.5인 것을 고려한다면 평균 이상의 고득점자가 국미기과, 즉 자연계열 선택자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표준점수 최고점수부터 300점까지 자연계열 수학을 택한 학생들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2021 수능과는 반대로 국미기과 선택자들의 상위권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2022 수능은 국미기과 선택자인 자연계열 희망자들이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로 넘어가는 교차 지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교차 지원의 영향력이 인문계열 최상위권 대학부터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22 정시 인문계열 지원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대학별 입시 결과를 비교하면서 문과 침공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과목별 백분위 평균값의 변화에 대해서 계열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3은 대학이 공개한 2022 대입, 2021 대입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영역별 합격자 70%컷 평균값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우선 좌측 그래프 3을 통해 각 대학별 자연계열 입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2022학년도 백분위 평균, 빨간색 막대가 2021학년도 백분위 평균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의 과목별 70%컷 평균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이에 비해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전년도보다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등은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국미기과 학생들의 고득점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우측 그래프 4를 통해 각 대학별 인문계열 입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파란색 막대가 2022학년도 백분위 평균, 빨간색 막대가 2021학년도 백분위 평균입니다. 인문계열은 서울 소재 대학들 대부분 입결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의 자료 수능 분포에서 본 것처럼 2021학년 대입에 비해서 2022학년 대입에서는 인문계열 수능 과목 선택자 중 고득점자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입결이 전부 하락했습니다. 교차 지원으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들의 입결이 상승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 국학담, 즉 국어, 확통, 탐구를 선택하는 인문계열 학생들 중 고득점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통합형 수능에서 이전까지의 정시 지원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소재대학의 입결이 통합형 수능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했다면 인문계열은 통합형 수능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작년 사례를 찾아보면 일부 모집 단위의 경우 합격생들의 간의 편차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례만 맹신한 나머지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문계열의 경우 2021 정시 입결은 참고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의 경우 2022 대입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교차 지원이라는 상대성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인문계열 모집단위 교차 지원 비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표는 서울시 교육청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한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한 국미기과, 국어, 미적 또는 기하,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을 분석했으며 교차 지원은 국미기과, 즉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차 지원 비율이 높은 순위 5개 대학을 살펴보면 서강대, 한양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순입니다. 이과생들의 교차 비율은 서강대가 71%, 한양대가 68%, 연세대가 60.4%, 중앙대가 57.5%, 경희대가 54.6%입니다. 교차 지원한 이과생들이 합격한 교차 합격률은 서강대가 41.4%, 한양대가 44.3%, 연세대가 42.4%, 중앙대가 31.8%, 경희대가 42.5%입니다. 나머지 대학은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높은 대학들의 특징이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의 경우도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 70% 이상의 교차 지원했습니다. 건국대까지의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40% 이상의 높은 교차 지원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성균관대는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넘어가는 변환 표준 점수가 타 대학들과 다르게 불리했기 때문에 교차 지원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2023 정시 지원에도 각 대학별 수학 반영 비율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각 대학별 사탐과 과탐 변환 표준 점수표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5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인문계열 모집단위 교차 지원 비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교차 지원 비율을 13위서부터 24위까지의 도표입니다. 이들 대학들은 간략하게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차 지원율이 25% 이상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숭실대가 교차 지원율이 22.7%, 교차 합격률이 17.9%로 파악됩니다. 특히 여대는 교차 지원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문계열 성향이 강한 한국외대도 교차 지원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6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3 종로학원 입시 설명회 교차 지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과생 중 60%가 2023학년도 정시에서 교차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지난해보다 더욱 극심한 문과 침공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종로학원 설문조사 결과 정시에서 교차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과생은 전체 응답자의 59%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고3 수험생은 63%, 재수생은 50.7%가 문과 교차 검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재수생보다 고3 학생들이 교차 지원 의향이 더 높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간판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문과 교차 지원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3.7%가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할 경우 가장 우선시하는 결정 변수는 학과에 상관없이 대학 브랜드를 우선시하겠다라고 꼽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희망계열을 묻는 질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대학 브랜드만 고려하지 않고 학과도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경제 등 상경 계열이 65.2%를 가장 높고 사회과학 계열이 9.3%입니다. 학과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 브랜드 선호라고 답한 비율은 20.4%입니다. 이외에도 사범 계열이 2.6%, 국어 국문, 영어 영문, 어문 계열이 1.6%, 철학 혹은 사학, 인문, 일반학과 계열이 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채점 결과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국어에 대한 변별력이 약해지고 이과생들이 고득점을 확보하고 있는 수학의 변별력이 강화된 특징입니다.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에 대한 유리한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시에서 교차 지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국어 표점 최고점이 언매가 149점, 화작이 147점이며 수학은 미적, 기하 각 147점, 확동이 144점이었습니다. 즉 작년엔 수학보다 국어 표준 점수가 더 높아 상대적으로 국어에 강한 문과생은 낮은 수학 점수를 국어에서 만회했지만 올해에는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아무리 국어를 잘 봤다 하더라도 수학을 못 봤다면 구조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국어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67%가 언매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이공계 학생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문과생은 3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년차 통합수능의 구조적 유불리로 인해 교차 지원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 미충족 우려와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차 산업 첨단학과와 정부의 반도체 관련 분야의 계약학과 등의 확대로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수능에서 국어 17번 문제 등 변별력을 가르는 킬러 문항으로 수학적 개념을 필요로 하는 문항이 잇따라 등장하고 영어도 듣기평가 음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통상 국어나 영어에서 강세를 보이는 문과생들의 점수 확보도 불리했던 상황입니다. 지난해보다 교차 지원이 더 늘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67.1%가 긍정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합니다. 교차 지원을 해 합격하면 반수, 재수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는 43%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추후 시험에서 N수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문과생의 경우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이 많은 학과의 경우 정시 지원 전략은 하향 지원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40.4%,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가 59.6%로 나타났습니다. 문과생들은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을 우려해 수능 전부터 미리 하향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와 재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옵션 랩쇼 카톡 아이디 혹은 댓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수준별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준별 수업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추가로 개설되어 진행되며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학 레벨업 수업은 용인 종로의 최대의 장점이며 크게는 3개, 작게는 7개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레벨별 전문 선생님 3명은 별도의 교무실에서 질문, 상담, 개별 숙제 등 학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은 과목별 성적이 향상될 때마다 반 이동이 가능합니다.